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수요 독서 시간이 되었네요. 자, 지금 제 옆에는 변함없이 독서를 같이 해주시는 이세훈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히 더 피곤해 보이십니다. 오늘 이상하게 피곤하네. 나 봄이 돼서 그래요. 자, 그리고 제 맞은편에는 간만에 나와주셨습니다. 환경에 대한 것과 지방자치단체, 마을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최인수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인수입니다. 지난번에 레이첸 카슬의 책을 할 때 함께 해주셨었죠? 침묵의 봄 할 때. 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교육진담과 함께 하는 마을 진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마을과 공동체의 진솔한 이야기, 마을 진담의 진행자 최인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제 오른쪽에는요, 지난번에 그 열하일기 해주셨던, 잠재적으로 여행 진담을 만드신 최종근. 만들어요. 최종근 석사님 나오셔서 환경공학 석사시죠. 석사님. 네, 꼭 본인이 석사라는 거 강조해달라고 그랬어요. 최종근 석사님 나오셨습니다. 쓸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근데 청취자분들, 저희가 솔직히 고백할 게 있습니다. 이 방송, 원래 지난주에 촬영이 돼가지고 방송이 나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방송 사고로, 덮어 써지는 바람에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갖다가, 두 번째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난주에도 찍고, 이번 주도 또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주실 분으로, 이 네 분이 함께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책이 있습니다.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최재천 교수님의 어떠한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격렬한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또 생각이 또 싹 또 사라지면서 더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중요한 형태의 내용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일단은 최재천 교수님은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저희 오늘 이 패널 분들 중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최재천 교수님의 개인의 굉장한 팬임을 자처하고는 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근 석사님께서 자, 호칭해가지고 배 쪽팔리네 좀. 자꾸 본인이 강조하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본인이 어디가 쓸데가 없다고. 그래도 좀 그러네. 뭔가 존경심이 없고 호칭해서 약간 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같은 거 두 번 해주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죠. 알았어요. 자, 그럼 최종근 석사님, 본인이 굉장히 광팬이라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최재천 교수님의, 최재천 교수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여기 양력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뭐 간략하게 하면 생태학자시고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생태학자시고, 뭐 공부하신 거는 학부는 서울대에서 공부하셨고요. 아마 석사는 펜실베니아 대학 같은데 정확하지 않은데 그쪽에서 하셨고, 박사는 하버드 대학에서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이시고, 요 전에 국립생태원 원장님이셨고요. 또 국립생태원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세요. 초대 원장님. 예, 이분이 설계하고 다 하신 거죠. 어쨌든 그런 아주 훌륭하신 그런 분이에요. 개미 연구하시고요. 영장류 연구하시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최종근 석사님이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물론 같은 전공 여러 가지 분야이긴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그 생태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를 이분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느낌이 나요. 또 하나, 이분의 인생관도 여기저기서 좀 느껴보면. 우리 말씀해 주셔서 죄송한데, 우리 세훈쌤도 철학을 정말 사랑해요. 아니에요, 저는 사랑하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사랑하시는군요. 그런 것도 있으시고, 또 뭐 이렇게 강연 같은 거 들어오시면 인생관이나 이런 것들도 대단히 합리적이시고, 또 유머러스하시고, 대단히 정열적이고, 여러모로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세계적인 석학들의 공통점은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세계적인 석학들의 공통점은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세계적인 석학들을 잘 못 봐서. 아니 일단은 대부분 다 유명한 사람들은 다 합리적인 거죠. 열정이 있다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일단은 지난주에는 돈 벌면 돈도 주고 싶다 이렇게까지 맞아요. 얘기하셔서 제가 아주 그냥 이분은 이제 그런 분이에요. 청취자분들은 몰라요 그 마음을. 팟캐스트 이제 중간에 재미없으니까 안 들으실 분들 앞에 요 얘기 꼭 들어야 되는데
중학생 여기 주로 학부모님들이 많으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애들한테 책을 읽히려면 최혜천 교수님 책을 읽히면 돼요. 네, 맞습니다. 과학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넌 최혜천 교수님처럼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애들한테. 그분의 강연이 있으면 데리고 가면 돼요. 쉽죠.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거 얘기하려고 피곤한데 다시 온 거죠? 그런 것도 있죠. 오늘 지금 우리 최정권 석사님은 산에 나무를 심다 오셨습니다. 그렇죠. 정말 생태학적인 생태학적인 일을 한 거죠. 네. 예. 장인어른에 산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가 특별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다만 산을 나무를 심고 왔다. 야, 정말 저도 그런 생태학적인 삶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 아까 국립생태원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국립생태원 혹시 가보셨습니까? 서천에 있는. 예. 뭐야 지금 오늘 거기 갔다 서천에 온 거예요, 보면 지금? 그 환경부에서 이 국립생태원을 만드는데 에코리움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면 지구가 열대, 아열대, 뭐 온대, 냉대, 한대 이렇게 다 있듯이 사막 지역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식생들을 다 거기 가면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요? 예, 동물들도 되게 있고. 좋아요. 오늘 갔다 온 거죠? 정말 포근해요. 아니, 오늘 갔다 온 건 아닌데, 정말 잘 만든. 그러니까 이게 딱 진짜 이분이 계셨기 때문에 개념 있게 이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어디 가면 이렇게 모양만 내거나 이렇게 뭐, 온실 같은 거 이렇게 만드는 게 다였는데, 여기 가면 정말 지구의 그 생태적인 그거를 쫙 정리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꼭 가보실 권합니다. 특히 개미. 개미요? 교수님이 개미를 전공하셨잖아요. 네. 개미로 박사를 따지는 않으셨네요. 그래서 개미관이 따로 있어요. 교수님의 주장에 의하면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개미관이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쁜 개미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개미들 이렇게 잎사귀 막 물고 다니는 개미 있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잘 나오거든요. 그 개미도 가면 볼 수 있어요. 실제 그 개미를 보기 무척 어렵거든요. 아프리카에 있나 아마존에 있나 그럴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개미 많이 봤어요. 그렇죠. 동네에서. 개미 먹고 그랬어요. 네. 드시기도 하시네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개미가 자신의 몸에 50배의 힘을 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초등학교 때 보고 그럼 내가 저 개미를 먹으면 나도 50배의 힘이 나지 않겠냐. 대부분 어렸을 때 그러지 않나요? 그런 어떤 의도로 먹지 않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큰 개미 요만하고 그냥 먹어봤어요. 먹는 게 아니고 뒤에 이렇게 딱 혀를 대면 신맛이 나잖아요. 안 드셔보셨군요. 그냥 볶았어요. 네, 개미산이죠 뭐. 난 그냥 개미를 잡아서 그냥 프라이팬에 넣었어요. 저도 먹고 동생도 줬는데 어머니한테 걸려갖고 진짜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볶아야 돼요. 볶으면 꽤 괜찮았어요. 느낌이. 네,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하나? 개미를. 네. 그렇습니다. 진짜 맛이 바삭해요. 네. 그러겠죠. 곤충들이 되게 맛이 좋아요. 예. 근데 뭐 어쨌든 딱딱한 그 느낌이 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곤충들이 미래의 식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단백질 제공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 미리 그 시대를 준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힘은 세지지 않았어요. 자, 서천이군요. 여기 보니까 우리 오늘 최인수 박사님은 서천 갔다 오셨다고. 청송. 청송. 저번에 비해서. 그럼 저 박스는 뭐예요, 저거? 서천 박스 저거는. 서천이 이제 최근에 뭐 슬로시티라고 하는 데를 좀 국제 슬로시티 연맹에 가입하려고 신청을 해서 뭐 예전에 갔을 때 받아왔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청송을 갔는데 저 서천 박스를 주고 왔다. 뭐 이런 뜻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직업이에요. 네, 좋은 직업. 우리 빼고는 다 괜찮아요, 직업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책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어떤 소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소개해 줘 보세요. 이게 그 최주철 교수님 책에 대해서는 뭐 빠삭하게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특히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는 이 책의 특징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거 시키려면 미리 좀 이렇게 얘기를 미리 하든가. 지난주에 똑같은 질문 했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뭘 기억하지 않아요, 제가. 아니, 제가 지금 당황하는 게 뭐냐면, 지난주에 대답을 또 잘했어요. 이분이 쓴 책이, 번역하거나 쓴 게, 대략 책이 한 40여 권 정도가 돼요. 개미제국의 발견,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 많이 썼죠. 그 다음에 통섭, 과학자의 서재 등 되게 많은데, 근데 지난번에 보면 이 통섭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실제 이 최재성 교수님이 실제 이 통섭이라는 단어를 만드시죠. 만들었다라고 한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걸 한번 설명을 하셔도 좋잖아요. 이미 했잖아요 이제. 네네. 자, 어쨌든 다른 책과는 좀 달리 이 책, 아니지. 졸려서 그런 것 같아요. 나무를 심다 와보세요 한번. 산 비탈에다가 식생을 만들고 왔다고 생각해요. 온 게 대단한 거야, 온 게.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지난주에 다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거 네. 다시 또 이제 끄집어내야 되니까.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저 아주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다윈의 지능이라거나 이런 책은 참 좋으니까 이런 책은 꼭 좀 또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까지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책은 다양한 형태의 최재천 교수님의 어떤 여러 책들의 이야기 속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충고와 개인적인 경험들을 좀 많이 모아놓은 그런 형태의 책이다라는 느낌까지 말씀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최정근 선생님이 잘 기억하시네요. 일주일 전에 바로 요 시간 토요일 날 요 시간에 말씀해 주신 내용이에요. 맞습니다. 네. 자, 일주일 사이 언어력이 반으로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아예 다 필요 없어요. 식생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지구를 푸르게 하고 와서. 최혜천 교수님이 영장류를 연구하실 때 그 훨씬 더 험한 산을 돌아다니실 텐데 상당히 힘드시겠구나. 그건 뭐 산이 아니라 밀림이고 그렇죠. 그건 뭐 거의 뭐 습하고 뭐 힘들 것 같은데. 힘들죠.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죠. 저는 일단 뭐 그런 취미는 없어요. 저도 산을 없습니다. 좋아하긴 하는데. 예. 아니 최재철 교수님도 여기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 인도네시아에 가면 거기에 영장류를 이제 연구하려고 하는데 그 독일인 그 정말 그 끈기 있다고 하는 독일인하고 일본인이었나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못하고 결국 포기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가서 한국인으로서 그 끈기를 가지고 결국은 끝까지 해냈다. 영장류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끔 이제 친구가 되는 그 과정을 해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이한 점은 청소년 버전으로 아예 생각을 하시고 쓰였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생명공학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맞습니다. 이야기해주고 싶은 그런 내용인데 이 책의 서문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신의 인생을 기획하려면 적어도 20년은 내다봐야 합니다. 대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가장 활발히 일하게 되니까요. 지금 잘 나가는 분야에는 그만큼 지원자도 많을 겁니다. 요즘처럼 사회 변화가 빠른 시대에 지금 잘 나가는 분야가 20년 후에도 여전히 가장 인기 있는 분야로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만일 운 좋게 그리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그 긴 줄에 서 있는 다른 이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마치 생명공학을 막 하라고 막 주장하는 것 같아요. 자, 최혜천은 항상 이제 그 전에는 이 생태학이나 생물학을 하라라는 말씀보다는 항상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남들이 안 하는 거 해라. 그래야 20, 30년 후가 되면 그 분야에서는 당신이 1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분야가 새로운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미 남들 다 해서 경쟁이 치열한 데 가면 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 이제 여기서도 하시긴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이 책의 특징은 이제 생물학을 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예전 뉘앙스와는 약간 달라요. 약간 요 책은. 그래서 이 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만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분야의 줄이 짧다면 기뻐하십시오. 언젠가 운 좋게 그 분야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 졸지의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좋아하지도 않은 분야인데 줄이 짧다고 해서 억지로 자기 줄을 서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마침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줄이 짧으면 쾌재를 불러도 된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분명히 말릴 겁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게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무지하게 열심히 하면서 굶어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악착같이 찾으십시오. 눈 뜨고 있는 시간 내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이를 나는 아름다운 방황이라 부릅니다. 일단 찾으면 앞뒤 살필 것 없이 달리면 됩니다. 아름다운 방황 끝에 아름다운 삶이 있습니다.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에서 최재천 이러면서 이제 이 책의 어떠한 머릿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에게 이 책을 읽는 과정에 있어서는 왜 과거 한때 우리나라의 중학생들이 가장 많이 본 책 중에 하나가 한비아였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 특목고 원서 같은 거 쓸 때 학생들이 가장 감동적인 책을 쓰려면 무조건 다 한비아라고 얘기했거든요. 반기문 그 다음에 많이 나오고
그래서 반기문 자서전이랑 한비아 여행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쓰면 안 된다. 금기어다. 제가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쓴다. 그리고 케냐인 안과 의사, 심장이 떨린다는 그 표현은 애들이 한 명이 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아이들의 자기소개서를 보면 케냐인 안과 의사처럼 심장이 떨린다 이런 말을 너무너무 써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아마 그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떠한 느낌, 청소년들에게 그러한 어떠한 뜨거운 형태의 마음을 안겨줄 수 있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도 굉장히 한 번쯤은 고민해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총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1장이고요. 그 다음에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며가 2장, 그리고 생물학자를 꿈꾸는 후배에게가 3장, 그리고 그래도 꿈이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얘기를 막 해줘요. 막 그게 4장입니다. 그래서 되게 짧고 간단하게 빨리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권했을 때 이 책이 재미가 없다거나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중학생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거 독서방송하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자부터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에 책 내용도 좀 이야기하고 그게 좀 더 이렇게 뭔가 청취자들이 들었을 때는 책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하는데 좀 더 나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역사방송 진행할 때 그 자표 형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하일기 할 때 제가 실수했었거든요. 1편 때. 그래요? 네, 제가 열하일기 할 때 1편 때 실수했었어요. 이게 열하산장이 북경에서 되게 먼 것처럼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많이 안 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착각을 했는데 제가 그때 1편 방송할 때 스촨이라고 얘기했대요. 성도. 어머. 총나라. 이거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깜짝 놀라갖고, 저한테 막 전화해가지고, 형님, 제가 사실 2부에서는 스촨 쪽이 아니라 베이징이라고 슬쩍 돌렸다고.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하냐 했더니, 너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제가, 이게 생방송 라이브를 하다 보면 걸러지지 않는구나. 뭐 이런 느낌이 이제 들었는데, 그 자평형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독서 방송에 있어서는 저자와 책에 대한 내용도, 초창기처럼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의견이 있어서 진행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내용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하는데요.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가장 어떤 감동적인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먼저 한번, 최인수 박사님 요즘 열심히 찾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최인수 박사님께서 제일 괜찮으셨나요? 제일 괜찮은 곳은 사실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 이제, 뽑자면, 우리가 이제 다윈, 하면 생각나는 것이, 그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urvival of the Fittest, 최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걸로 번역이 되는 것 같은데, 원래 다윈은 이거를 얘기하지 않았었대요. 근데 이제 다른 학자가 이 단어를 쓰면서 이게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계속 쓰게 되면서 이제 다윈의 이제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원래는 그 처음 쓸 때는 그 더 피티스트 이렇게 돼가지고 Survival of the Fittest 그래가지고 가장 우수한 자 하나가 살아남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데, 실제 생태계에서나 자연에서는 이것이 최적자가 그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이분은 얘기하기를 이제 Survival of the Fitter 그래서 좀 적절하게 적응한 자들이 살아남고, 그것마저도 못한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거꾸로 역으로 이제 그 기본적인 적응도 못한 자들이 도태되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양성들이 존재하면서 그 안에서 최고의 우두머리가 최적자든 최고의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살아남고 거기에 적응하지 못한 자들, 즉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기반이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생태계 기본 원리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이 저 나름대로는 좀 의미 있게 좀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모두가 팽팽하게 경쟁만 하면서 손해보지 않으려 하는 사회에서 서로 도우며 함께 잘 사는 방법을 터득한 생물이 뜻밖의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분이 얘기하시는 생태계 원리인데, 제가 이제 마을 진담 같은 걸 좀 하면서 보면 이 마을과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이 현장의 마을이나 이 공동체의 관계에 있어도 바로 이 적자 생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최고의 잘하는 사람들만이 그 마을을 이끌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부분 다 살아나가는 것이고 거기서 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떨어져 나가면서 좀 더 나은 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좀 진화되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생태계의 기본 원리인가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생태계도 똑같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좋은 구절, 아니면 좋게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로 좀 다가왔었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그 마을 진담 얘기 안 하시면 제가 하려고 했어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이나 봐요. 이게 무슨 최근에 최인서 박사님이랑 만났는데 우리가 인간이라는 게 이렇게 만나다 보면 옛날에는 자주 만났다가 뭐 뜨문뜨문 만나다가 안 만났다가 또 다시 만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우리 최인서 박사님이 옛날 자주 만났다가 좀 뜨문뜨문 봤다가 이제 안 봤다가 이제 다시 보는데 좀 자주 보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알던 우리 인수 박사님이 저런 모습이었는가 이런 어떠한 느낌이 들면서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잘 컸다.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그 적자 생존이 잘 살아남은 거죠. 예, 10개의 개체 중에 맨 마지막에 해당 안 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했던. 진짜 잘 컸다.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일관되게, 항상 어떻게 일관되게, 뭐 좀 협력적인 형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뭐 이런 어떠한 부분들을 하면서 내용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청취자분들, 이 이야기는 저희가 교육진담, 독서방송 2편은 저희가 이제 교육진담이라는 어떠한 우리 이제 독서방송에도 올리지만은 똑같은 내용을 이제 마을진담에도 같이 올리기로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뭐가 괜찮았냐면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좀 있었어요. 최재천 교수님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하는 과정에서 최재천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달걀이 먼저다. 달걀이 먼저다. 네. 왜냐면 달걀이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유전자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맞는 닭을 만들어내는 거다. 그럼 결국 닭이 먼저가 아니라 달걀이 먼저다. 뭐 이런 어떠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건 좀 나름 색다른 어떠한 즐거움이었고요. 이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과학자의 어떤 딱딱함을 벗어나서 대중강연에서 인기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것도 이분은 설명을 해내는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신석기혁명에서 농사를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 농사를 짓는 과정을 이분이 이제 표현해내는 과정이 공존과 협력을 통해서 인간은 지구에 있어서의 어떠한 지배적인 흐름을 갖게 되었다. 인간이 결국 곡물, 벼, 밀, 옥수수 이런 것들, 감자 이런 것들과의 어떠한 협업적인 형태를 했기 때문에 이 식물들과 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지배적인 형태의 동물이 되었다. 뭐 이런 어떠한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이 책의 내용들 속에서 또 이야기가 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가축의 역사도 나옵니다. 가축. 결국 이것도 협업의 관점 속에서 이제 접근을 이제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취미로 하는 수업이 하나 있습니다. 요즘에 그냥 아주 새싹들 아주 그냥 어떤 취미로 제가 이렇게 학생들을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놓고 막 하는데 너무 즐거운데 그 애들한테 뭐 숙제를 냅니다. 가축의 역사에 대해서 인류가 만들어낸 가축이 모두 몇 종류가 있는지 조사해 갖고 와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막 열심히 막 뭔가 조사해 오는데 좀 피그미 돼지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어떠한 독특한 어떠한 가축들도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아이들이 막 조사해 오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축이라는 것도 일종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구나. 뭐 어쨌든 이런 내용들이 저에게는 좀 나름 뭐 재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세원 쌤은 어떤 내용이 가장? 저 약간 이렇게 지난주보다 전투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저랑 비슷하시네요. 지난주 지난주에 그 격렬했던 그 느낌을 갖고 한번 말씀을 해주셔야 사장으로 넘어가야죠. 사장으로 가야. 사장으로 가야 이제 얘기가 되니까 일단은 그 사장 빼고 1, 2, 3장만 얘기해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제 사실 그때는 생각을 잘 못했었는데 이번 주에 다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과학자 어쨌든 이 최재천 교수님이 사실은 과학서를 쓰시는 분들 중에는 뭐 거의 1세대라고 봐도 무방한 그렇죠. 대중과학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는 뭐 장대익 씨나 아니면 뭐 정재승 박사나 저기 이정무 원장님 이런 분들도 과학책을 많이 쓰셨고 저희 김상욱 교수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을 쭉 읽고 요 책도 보고 그러다 보면 드는 생각이 과학서적을 쓰시는 분들이 물론 많고 또 번역하시는 분들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는 시작했지만 확실히 과학 쪽에 어떤
번역을 안 하는 습관들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 책도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다른 것들을 머릿속에다 담고 있을 텐데 그게 충분히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로는 다 사용되지 표현되지 않는다는 느낌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이분이 말을 되게 거칠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도 있는데 최근에 생각을 다시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들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읽을 때 조금 그 어휘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면서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읽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통섭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통섭 같은 경우도 되게 고민해서 번역을 하신 언어 번역을 하고 들었어요. 그렇다고 네.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원래 영어로 컨실리언스죠. 컨실리언스가 원래 언어인데 이제 그거를 되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면서 번역을 하셨다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 마을 진담 하시는 그때 리질리언스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그 뒤에 리질리언스는 뭐죠? 회생력? 회복력이라고 회복력. 번역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뒤에 실리언스 붙는 게 살리레라고 해서 이렇게 뛰어넘는다는 뜻으로 쓰는 건데 그 두 개가 어원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쪽은 어쨌든 거기서는 이쪽에서는 이런 번역을 쓰고 이쪽에서는 이제 또 이런 식의 번역을 만들어내는데 그런 번역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사실 되게 일찍부터 시작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적었다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공대나 자연대 쪽에서는 원서를 그대로 이렇게 교재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그러다 보면 어휘 부분에 있어서 표현하는 그 부분이 약간 그러니까 계속 번역을 신경 쓰면서 하는 것보다는 좀 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네네. 아주 그 하나의 어떤 어휘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보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통섭이라는 말을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이제 소개한 통섭의 그 어원의 소유자시죠. 그렇죠. 예. 소유자이신데 이제 이거 갖다가 이제 넘겨준 거죠. 어디다 넘겨줘요? 어디다 넘겨줘요? 대중들에게. 그건 넘겨줘요. 깜짝 놀랐네. 바로 이런 거, 이런 거 좋아요. 사회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란을 초래해야 되더라고요. 이게 역사 방송할 때 보니까 막 분란을 초래해야 이게 막 확 들썩이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바로 이런 분위기 좋아해요. 예. 넘겨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대중들에게. 예. 자, 이런 어떤 내용들인데 지난주에 보면 우리 최재천 교수님에 대한 어떤 이 글에서 4장에 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그래서 자기의 어떠한 그 사진, 어렸을 때 사진이라든가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미국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도 하고 어떻게 느꼈는지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세훈쌤이 조금 굉장히 나름 지난주에는 격렬한 비판을 하면서 우리 그 최정근 석사님과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서로 눈을 안 마주치면서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그렇게 저는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장이었어요? 예, 그게 사장이었죠. 그래서 요 부분들에 그게 대해서 사실상 사장 내용은 아니었고 예, 그냥 그런 거였잖아요. 약간 거의 뭐 자기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에서에 나왔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 사장 쪽이야. 공감의 세대 쪽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기 어디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선 지금 40% 정도니까 아마 한 3장 정도에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2장이나 3장? 예, 공감의 세대. 공감의 세대에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남을 도우려면 내가 먼저 서야 한다. 요 내용 갖고 제가 그때 협력을 말씀하시는 분이 어떻게 자기가 먼저 서야 남들을 도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있어서 네, 맞아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하고 의견이 약간 달랐던 거는 그 부분은 아니고 그 우리가 생태학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물 식물들끼리의 협력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게 요즘 그 트렌드가 인간들이 협력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저번 주에.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저희 책으로 따지면 이제 65쪽입니다. 65쪽서부터 이제 쭉 나오는데 믿지 않겠지만 큰 재앙이 터지면 5060 세대도 봉사활동하러 갑니다. 대신 계산하고 갑니다. 내일 회의가 있으니 모레 가야겠지. 잴 거 다 재고 따질 거 다 따지고 갑니다.
거의 못 가죠. 그래서 자, 그런데 젊은 세대들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앞뒤 가리지 않고 남을 돕겠다고 달려가더군요. 내일 시험인데 그냥 가면 어떡해. 부모님들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이러면서 이제 쭉쭉쭉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66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광화문에서 그리고 월스트리트에서 외치고 있는 것들 또한 함께 가자는 것이고, 어른들은 무엇이 두렵기에 왜 안 된다고 하느냐고 묻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그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젊은 세대가 뒤에서 내가 혹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세대를 설득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뒤에 줄 서겠습니다. 이러면서 젊은 세대에 대한 어떠한 존중의 어떠한 의지를 표현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지만 젊은이들에게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을 도우려면 내가 먼저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돕는데도 효과의 차이는 있습니다. 무작정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나를 늘 돌아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을 더 키우면 그만큼 더 크게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를 위해 열심히 살고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간 후에 드디어 세상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파급 효과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좀 단계적 시각으로 말씀을 하셨었어요. 이 책에 대한 내용을 놓고 본다면. 그래서 그러면 말씀하신 거를 예. 제가 교수님의 펜으로서 해석하자면 여기서 내가 먼저 섭다 이런 표현이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출세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 아닐 테고요. 뭔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학문이면 학문, 또는 어떤 분야에서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이루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적어도 출세는 아니실 거예요. 그분의 이렇게 삶의 궤적으로 근데 보면. 그냥 출세라고 하셔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이제 이게 뉘앙스의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그러니까 남들을 돕는 것과 동시에 너도 같이 커야지 이런 느낌으로 쓰신 말씀이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표현에서 남을 도우려면 내가 먼저 서야 한다 이게 굉장히 잘 들어오는 말이다 보니까 그걸 딱 보고 나서 네. 이렇게 약간 이분도 꼰대스러운 느낌이 있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건 좀 젊은이들에 대해서 좀 안타까운 심정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떠한 것을 돕는다, 연대를 한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리할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이론적으로 비판을 가한다면, 최재천 교수님에 대한 내용을 이론적으로 비판을 가한다면 분리될 수 없는 걸 왜 분리하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남을 돕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성장합니다. 남을 돕는 과정과 타인과의 어떠한 관계와 협력 속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정시라든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크게 정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시로 의대 가면은 정말 아이들의 인성이 없는 애들이 갈 겁니다. 수학만 잘하는 애들이 가가지고 사람 배째고 오 신기해 라고 얘기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왜냐면 그 아이의 정성적인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대적인 착오적인 어떠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생각, 그러니까 학생이 어떠한 내용들을 갖다가 줄을 세워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본다면 굉장히 낡은 시대의 근대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학생들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라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봉사활동 많이 시키거든요. 그러면 억지로 하다 보면은 애들이 느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봉사도요, 옛날엔 정말 억지로 했고 형식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봉사도 정말 이제 이게 막 활성화되다 보니까 정상적인 형태의 봉사를 하게 되고 정상적인 형태의 활동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들 또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굳이 이 내용을 갖다 놓고 이야기한다면, 남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와 나라고 하는 존재, 즉 나와 너와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로 엮인 것이고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관계성 속에서 내가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있다.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바라봐야 되겠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문장은 이해가 될 수 없는 문장이 되죠. 왜냐면 일단 논리적 전제 자체가 구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펜으로서 나중에 한번 만나면 하실 때 좀 수정하시라고 좀 어떻게 해볼까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최수진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뒤 맥락은 분명히 그런 분이 아니신데 뭐 이런 어떤 문장과 표현들이 좀 오지 않았는가. 뭐 저는 좀 일단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또 그렇게 또 생각하신다면 뭐 거의 뭐 경물 취지에 대한 어떠한 주자 해석과 동일하다. 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죠. 막 그냥 이상한 얘기 하면서 이거 바꾸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약간 좀 재밌게 읽었던 것 중에 통섭 말씀하시면서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통섭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민족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비빔밥 먹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어요. 분명히 이거 그것도 만약에 이 차이가 강연으로 있나요? 따지면 네. 유머였을 텐데 그렇죠. 이걸 글로 옮겨 놓으니까 이상한 너무 얘기가 이상한 논리의 얘기가 비약 예, 같은. 예. 예, 그래서 아마 유머로 생각하고 쓰셨을 것 같은데 이거를 표현을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해주셨으면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제 생각. 그러니까 이 책이 약간 이제 작잖아요, 책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좀 거친 표현들 이게 어떤 뜻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런 게 있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 이 책의 상당 부분의 내용들은 그 전에 책들에 다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아마 교수님이 직접 그걸 요약하지는 않으셨을 테고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이전에 있던 내용들을 좀 그런데 제자가 통섭을 잘못 이해한 사람이네. 그죠? 그랬는데 그 책에 들어가면 좀 안 좋은 내용이 들어갔을 수 있고 아마 교수님이 직접 여기 따로 쓰신 내용은 생물학도들에게 또는 청소년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거는 이전의 책에서는 없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건 팟캐스트니까 막 해석하는 겁니다, 청취자분들 저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가 예. 뭐 이 책이 되게 안 좋아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몇몇 부분에서 책의 전체적인 맥락과 약간씩 어긋나는 표현들이 있었다 요 정도예요. 예, 예. 아니 뭐 일단은 뭐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재능이에요.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과학자 중에서 글 잘 쓰는 사람이 있구나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글을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재능이에요. 장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과 학생들이나 문과 학생들 우리가 흔히 이제 문이과가 사라지지만 그런 어떤 자기 전공 분야와는 무관하게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고 있는 어떤 가치를 충분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다. 글을 얼마나 잘 써요? 아주 시원하게. 아까 예. 말씀하실 때 그 장대익 교수님 예. 있잖아요. 예. 그 서울대 교수님 예. 말씀하신 거죠. 예. 이분이 제가 따로 내역을 조회해보지 않았지만 아마 최재천 교수님의 제자이거나 그럴 것 동료일 같아요. 가능성이 예. 커요. 왜냐면 이분 강연 내용을 보면 최재천 교수님이 하시던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분이 쓴 다윈의 식탁이란 책이 있거든요. 예, 맞아요. 예. 그 이제 그 해밀턴이라는 어떤 생물학자가 돌아가신 것 때 많은 생물학자 분들이 모였는데 미국의 BBC 맞는지 모르겠는데 BBC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처럼 글을 쓴 게 있는데요. 제가 그걸 읽고 그게 실제인 줄 알고 이 영문본을 찾아보려고요. 이제 막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그게 실제인 줄 알고 찾아본 거예요. 전부 장대익 교수님이 그냥 상상하셔서 쓰신 건데 정말 글 잘 쓰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글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뭐 이거 청취자분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자녀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으로 결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내가 어떤 분야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대중들에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전공자에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 속에서 본다면은 굉장히 재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냥 보통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그런 글을 쓰게 만들어줬던 힘도 전공에서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학 쪽에서 저술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뭐 물리학, 화학 하시는 분들이 저술을 많이 안 하세요. 그렇게 우리말로 저술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생물학 전공하시는 분이나 뇌과학 쪽 전공하시는 분들이 보통은 책을 많이 내시는 편이죠. 그러니까 그 전공에 따라서 또 이렇게 성향이 좀 갈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리로 이제 책을 내려면 물리를 갖고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줘야 되는데. 물리는 네, 뭐 제 생각에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아니요. 그러면 오히려 더 안 팔리고요. 네. 물리는 생물학에 비해서는 양자역학이나 예. 이런 것들이 이게 뭔가 좀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가 좋은 예.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는 책이 많이 나와.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결국에 물리학이 우리한테 설명이 되려면 수식으로 나오는 게 제일 맞단 말, 이게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계속 틀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게 진짜 이렇게 생각이 돼야 되는 건가?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서 약간 물리학이나 특히나 화학 쪽은 거의 이렇게 책이 나오는 부분이 거의 없고. 화학은 잘 안 팔리니까 예. 못 만들어요. 물리학도 그래서 최근에는 되게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물리가 이제 실제로 뭐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직접 했던 얘기들을 쭉 번역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강영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물리학 쪽 책을 내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추세가 조금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유명인이지만 그러나 그 어떤 과학적인 업적뿐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대중적 강연 능력과 글에 대한 능력들이 더 탁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명해지는 그런 어떠한 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보면은 이제 왜 레이첼 카슨도 문학도가 되려고 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침묵의 봄 이야기하면서. 비슷하시네요. 근데 이제 우리 최재천 교수님도 보니까 어렸을 때 그냥 쫄래쫄래 쫓아간 어떠한 그 시 문학상에서 내가 대상을 받고 나는 당연히 문과를 갈 줄 알았고 모두가 내가 당연히 문과를 가라고 문과로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내가 한번 이과 썼다가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게 이제 뒤에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분이 통섭을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 나이대에 그런 어떠한 인생의 과정들을 겪어내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본다면 굉장히 그 시대에는 되게 드문 케이스의 어떠한 교육적인 어떤 기회를 본인이 제공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 이분이 되게 열정이 있고 자기가 원하는 학문을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사실은 북미식 교육의 어떠한 수혜적인 형태를 그대로 받았거든요. 그 나이 때. 이분의 나이 때는 사실 어려운 조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운도 좋으시고 또 그에 걸맞는 본인의 어떠한 지적 능력과 재능이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분은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해라. 미치는 일을 해라. 그리고 그걸 위해서 살다 보면은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분은 하실 수밖에 없지 않느냐. 왜? 나도 그 어려운 시기에, 나도 그 어려운 시절에 그렇게 했는데 됐다. 너도 할 수 있을 거야. 세상이 좀 더 좋아졌는데.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책은 뭐 어떤 학생들에게 권하겠습니까? 저 자녀분들한테는 읽히셨어요? 그럼요. 저희는 그 생태원만 4-5번 갔다 왔어요. 애들 데리고. 제가 멀잖아요. 여기서 3시간 반, 거의 4시간 가까이 걸리거든요. 경기도에 있었으면 매주 갔을지도 몰라요. 잘 가고요. 우리 집에도 최혜수 교수님 책이 몇 권 있고, 또 강연한다 그러면 저희 애기들 데리고 강연도 가고. 늘 농담처럼 너네는 과학자가 되려면 최혜천 교수님처럼 되면 된다. 이런 얘기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 딸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괜찮죠. 딸들은 최혜천 교수님을 저만큼 알아요. 마치 이렇게 잘 아는 교수님처럼. 데리고 와서 같이 방송할 거 그랬어요. 그래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실수했네. 다윈의 계보를 잇는 분이다 해서 이렇게 생물학자분들 중간중간에 이름들도 될 수 있고. 다음에 최재천 교수님 책 할 때는 부르죠. 뭐. 그리고 와도 되면 우리 딸내기를 데리고 올게요. 알겠습니다. 좋아할 거예요. 그럼 최인수 박사님은 읽히셨어요? 읽으라고 줬어요. 아직 읽었는지 아마 제목은 읽었을 것 같고요. 어떻게 같이 옆에 사는 같이 친하게 잘 지냈는데 저희 딸은 그냥 모르는데. 일단 팬이니까 이쪽은 팬이고 우리 최인수 박사님은 뭐 팬까지는 아닌 걸로 보여요. 제가 보니까 최인수 박사님의 팬은 또 다른 분이잖아요. 네, 다른 분이시죠. 예, 그래서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인수 박사님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하시는 거예요? 멀리서 오셨거든요. 청송에서 오신 멀리 거예요? 있던 것도 있고요. 이게 이제 지난번의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일이 그거 힘든 일이에요. 참 힘들다라고 하는 걸 제가 예전에 마을진단 하면서 2번 정도의 방송 사고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최고 기록이 같은 책 3번 녹음한 거예요. 그래요. 근데 저는 딱 2번 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그냥 쫙 패닉에 빠져서 확 가라앉습니다. 그걸 다시 이제 끌어올리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든 측면이 없잖아 있고 또 이제 좀 청송이라고 하는 곳을 좀 갔다 오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됐습니다. 청송이 주황산 근처죠? 주황산을 뛰고 있는 곳이 이제 청송입니다. 주황산 정말 좋아하는데. 청송이 우포늪 있는 곳이 청송. 그렇죠. 우포늪. 주산지가 주산지. 있죠. 우포늪은 밀양. 네. 주산지가 청송이구나. 주산지가 있습니다. 주산지로 사진 봤는데 되게 멋있던데. 못 들어간다고 최근에는 뭐. 아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정자가 참 TV 광고에 나왔었잖아요. 주산지 TV 광고에 나왔던. 그러니까 그 청송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국제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그런 곳이라서 되게 의미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한 번쯤
여기 국립생태원 말고도 네. 또 이제 그러한 뭐 슬로시티인 곳이나 세계 지질공원에 지정되어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마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이 최혜성 교수님의 이런 글에 다 써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손잡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은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 책이 제 생각에 이 책 말고도 근데 이게 좀 청소년 권장도서 이렇게 딱 된 거에는 교수님의 파워도 있지만 이 제목이 한몫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목이 뭔가 요거는 과학책이 아니다. 나는 예를 뭐 최혜성 교수님 좋아하시는 다윈의 식탁 이런 식으로 지으면 과학책 같은데 그렇게 안 지어서 아 뭐가 요건 그 과학과 인문학을 싹 붙여놓은 거 아닐까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제목이.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아까 통섭 얘기 자꾸 하지만 그 통섭이 여기 한자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큰 줄기를 잡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맥을 잡는 뭐 이런 식의 아마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생태학 또는 생물학 이건 사실은 자연과학 쪽이나 이제 사실 이학 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글쟁이처럼 글을 잘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 베이스가 또 있으신 거고 이것을 글만 잘 쓰는 것이 아니라 말도 되게 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쪽을 넘나드시는 분이라서 실제적으로 이런 글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참 유의미하게 이렇게 아주 쉽게 쉬우면서도 알아듣기 좋고 청소년들이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마 그런 식의 이제 글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계속 하게 됩니다. 여기 잠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팬으로서 우리 교수님의 파워는 글을 잘 쓰거나 말씀을 잘하시는 당연히 잘하시지만 글은 재능에서 오기도 하지만요 이분의 가치관에서 오는 것일 가능성이 커요. 자꾸 이제 그 재능에 집중하다 보면 이분이 재주가 좋아서 인기가 있으신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가치관이 좋으셔서 예 맞습니다. 좋은 철학을 갖고 계시죠.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 그 시인도 되시려고 하셨다가 생물학자가 되셨으니까 두 분야를 다 해서 통섭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건 아니고요. 그분의 개인적 특성에서 오는 건 아니고 통섭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 그 최혜천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인 에드워드 윌슨 분이 하신 게 모든 학문은 생물학일 수밖에 없으며 모든 학문은 생물학으로 귀착한다. 그러니까 통섭이라는 말은 학문 두 개를 그냥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조금 다른 학문을 하신 분들이 보면 기분이 안 좋으시겠지만 들으시면 생물학을 중심으로 나머지 학문들을 통합하겠다 또는 연관을 짓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 통은 아마 생물학을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에드워드 윌슨 교수님은 이제 이런 식으로 결국 기결된다 내지는 거기로부터 연유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최혜성 교수님이 아마 쓰는 이 통섭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것을 이렇게 하나의 종속으로 안 들어가고 거의 대등한 개념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어떤 분은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스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최혜성 교수는 그것을 다른 개념으로 변화시켜서 좀 쓰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자,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청취자분들 뭐 이 책은 정말 권장도서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 다양한 형태의 진로에 대한 희망, 그 다음에 자신에 대한 어떤 적성을 찾아가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일독을 좀 권하는 그런 책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이분의 책을 읽은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분의 책을 읽은 다음에 최주천 교수님의 또 다른 책을 찾아서 읽는 아이들은 생명공학에 좀 나름 관심이 있는 아이다. 생물학이라고 해주세요. 생물학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최주천 교수님이 이 책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책을 찾아 읽지 않으면 우리 애는 생물학에 관심이 없고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저 의대는 조금 뭐 거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왜 지난주에는 가만히 있으셨으면서 갑자기 또 이번 주도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요 책은 이게 새 책이어서 칭찬을 많이 해야 되긴 하지만 교수님의 진면목을 볼 수 있는 책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다른 교수님의 진면목의 책이 궁금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요 책만 보고 이거 뭐 그 팟캐스트에서 엄청 자랑하더니 뭐 그렇게 확 끌리진 않는데 이런 느낌이 드시는 건 확 끌리지 않으니까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네, 당연한 생각이 거예요. 들어야지. 네. 생물학자라면
생물학을 전공하는 아이라면 또 그런 어떤 모습들을 좀 찾아가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좀 이렇게 인문서 속에서 그러니까 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냥 인문 속에서예요. 내용은 아직 들어가지 않는 정도이기 때문에 중학생 학생들에게는 정말로 권해볼 만한 책이고 맞습니다.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볼 수 있을 만한 책이다. 이렇게 저희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것은 뭐 요 정도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왜냐면 그 다들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2주 연속해서 진행을 하는데 저랑 세훈쌤은 좀 경험이 많은데 네, 많아요. 우리가 저기 멋지기 때문에 놀러왔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지금 현재 그 팟캐스트 올라와 있는 방송 내용이 심지어 3번째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날리고 두 번째 날리고 세 번째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있는데 우리 뭐 그 최종범 석사님이 아마 이 일이 처음인데 처음 오자마자 또 이런 일을 거의 겪게 된 거고. 고정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제가. 고정으로 서서히 이렇게 3번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번. 서서히 고정으로 땡기기 위한 어떤 하나의 모종의 음모적인 형태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네. 다 엮을 수 있잖아요. 뭐 여행은 인문학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생물학이니까 모든 것이 이제 아우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고정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괜찮죠? 네, 깍두기. 자, 요 정도로 오늘 마무리 짓고요. 이 방송은 마을 진담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와 마을에 대한 어떠한 가치 이런 것들을 실현시키고자 노력하시는 분들도 또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세훈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최윤수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종곤 석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교육진담 박수 안 쳐요? 수요 독서 시간 이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